도양 철학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풍수를 설명할 거고요. 근데 이게 왜 도양 철학적인, 또 그중에 뭐 논어나 주역이나 뭐 이런 좀 공신력 있는 거,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뭐 그런 좀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왜 사주나 풍수나 이런 미신적인 면이 있는 그런 거 하느냐, 이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꼭 사주 공부한다면 그딴 거 왜 공부하냐는 식의 이게 있어서, 이거 왜 이런 걸 하는지를 설명을 하려면 이것도 끝이 없는데, 왜 이런 공부를 해야 되냐면, 근데 그게 저도 서양 철학을 전공한 게 아니라 이제 혼자서 독학으로 이런 책 저런 책을 읽어보기도 했고, 그래서 좋아요. 저는 서양 철학을 읽어봐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돌을 닦는데 서양 철학을 안 읽어보고 도 닦았다고 하기에는 요즘은 좀 안 돼요. 옛날에는 서양 철학이 없었기 때문에 서양 철학을 안 읽어도 도 닦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은 문제가 생겨요. 서양 철학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진짜 짜증나요. 이게 논리라는 말도 모르고, 합리성도 모르고, 개념도 모르고, 범주도 모르고, 대화가 안 돼, 대화가.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 사고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상대가 무슨 식의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주제 파악은 학교에서 국어 시간을 했을 텐데, 주제 파악이란 것도 할 줄 몰라요. 이 학교에서 다 배우는,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와도 주제 파악이 뭔지 몰라요. 상대방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관심이 전혀 없어요. 물론 머리가 나빠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뭐 서양 철학을 안 해서 그런 걸 안 하는 게 아니라, 공부 따로, 일상생활 따로, 도 따로 해요. 학교에서 공부한 건 학교에서만 써먹고, 학교 나오자마자 우리는 다른 식의 사고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머리가 좋아요, 현대인들이. 학교에서는 학교식 사고를 하고, 학교 정문 딱 나오자마자 이제 일상 사고를 해요. 다른 사고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게 대단한 능력인 것 같아. 뇌가 두 개나 봐. 아니면 직업도 뇌가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뇌가 세 개여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이게 적용을 하는 걸 연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꼭 서양 철학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운 논리를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걸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걸 좀 안 하고서 이제 돌을 닦으려 하거나 그럴 때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좀 학구적으로 들어가거나, 집요하게 물고 들어오면 따지면, 그걸 따지는 걸 상당히 싫어하는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하는데, 따지는 거 할 줄 모르면 그게 도 닦는 거 하기가 어려워요. 도의 기본은 궁구거든요. 궁구, 그러니까 끝까지 가봐야 되는, 끝까지 가서 뭔가 통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궁적통이라고 하잖아요, 그 주역에서. 근데 궁까지 가봤냐고요. 자기가 뭔가 생각하거나 뭔가 하거나 하려고 했을 때, 그럼 막히는 데까지 가봤냐고요. 가봐야 궁적통을 할 거 아니에요. 통하는 데를 알아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서양 철학으로 한대. 서양 철학 책을 읽어보면 얘네들이 진짜 하나의 범주 가지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요. 그걸 배우려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서양 철학이 없으니까 그냥 혼자 했는데, 그래서 했어요. 동양 사람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도 얼마나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그게 따지는데요. 주자 얼른 동의고 같은 거 한번 읽어봐요. 그러니까 주자학을 어디까지 얘네들이 파고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이게 했는지, 연구했는지. 옛날 사람들도 정말 사고를 열심히 했다고요. 근데 그거를 요즘에 서양 철학이 있으니까 얘네들 거 하는 거 보고서 배우면 수월해요. 서양 철학 어렵죠?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쉬운 거라니까. 차라리 그걸 혼자 해봐. 그거 안 해도 된다 생각할 것 같은데,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그거 왜 해야 되냐면 사고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사고 훈련이라는 게
그게 혼자 해도 되는 문제이긴 한데 정말로 혼자 하는 거하고 남의 해놓은 게 있는데 남의 해놓은 거 이용하는 거하고 이게 수월한 거예요. 남의 해놓은 거 이용하는 게. 안 그러면 혼자 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런 거 안 하고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세요. 저도 뭐 꼭 해야 된다고 말은 안 하겠는데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는 저하고 대화해 보면 알아요. 어떻게 안 해서 어떻게 문제가 생기는지는 이제 직접 1대1 맨투맨으로 대화해 드릴게요. 그건 이제 그렇게 그런 거. 그래서 서양 철학을 하면서 논리적인 사고도 해봐야 되고 사고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연습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고력 기르는 걸 해봐야 되는 거고, 그건 그거고. 또 동양 철학은 또 왜 공부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 동양 철학적인 부분은 여러 이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로 설명하겠는데 이걸 왜 공부해야 되냐면, 근데 그 중에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서양식 학문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설명하는 게 있어요. 과학적인 거 아니면 뭐 철학적인 거 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 눈에 보이는 것들, 사물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경물 취지 중에 물건을 보고서 물건은 이게 경물도 일종의 과학이거든요. 근데 경물에는 과학적인 사고 외에 하나 더 있어요. 동양인들이 생각했던 거. 어떤 사물에 대해서 알아내는 것 중에 서양인들 말 그대로 이제 과학적인 방법으로 사물을 알아내는데, 동양인들이 생각했던 경물에는 그거 외에 그거 포함해요. 과학적인 사고 포함해서 하나 더 있는데, 이 부분이 이게 한마디로 그냥 운인데, 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질서. 서양 사람이 한 말대로 하면, 그러니까 보이는 질서와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는데, 보이는 질서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보이지 않는 질서는 이 부분을 지금 하려고 동양 철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질서가 뭐냐? 그렇게 하면 보이지 않는 질서가 뭐냐? 이 부분도 솔직히 좀 설명이 어려워요. 보이지 않는 질서, 이거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나? 이게 사물의 비밀이라기보다 개념을 규정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부분.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이게 이러이러해서 이러하다 하고 딱 부러지게 보여주기가 이 동양 철학은 힘들어요. 왜 그러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과학적인 사고로. 그러니까 과학적인 사고 중에 제일 안 되는 부분이 그게 있는 거예요. 항상 같은 조건에서는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있어요. 이 과학에. 근데 같은 조건 자체가 동양에서는 어떻게 같은 조건이라는 게 있을 수 있냐고 따지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 같은 조건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어떡하자고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같은 조건인데 결과가 다르냐가 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같은 조건 자체가 없다고 이렇게 했을 때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 이 부분이요. 근데 비슷한 조건이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림짐작이에요. 동양 철학은 어림짐작이야. 딱 부러지면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러이러해서 딱 이렇게 된다. 뭐 사주나 뭐해서 이게 사주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건 가짜예요. 원래 동양에서는 그렇게 딱 부러지게 말하는 거 없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애초에 시작이 그렇게 같은 조건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같은 조건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결론 나눈 운명 아니면 뭐 그런 결정되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비슷하다는 게 있어요. 비슷하게 어림된다는 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유들이 내에서 비슷하게 간다는 게 있어요.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인들은 딱 부러지게 이런 조건이 된다는 전제 하에 사물의 선후 관계를 알려고 하는 거고, 동양인들은 딱 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딱 부러지지 않는 불확정성에 대한 전제 하에 그래도 사물의 선후 관계를 알아보겠다고 하는 이런 좀 기본 전제가 틀려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보면 좀 더 완벽하게 볼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사물을 보는 자세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갈 거다. 물론 이게 과학 서양식 사고가 지금의 문명 이런 그 뭐 핸드폰에 가처럼 지금 문명의 최첨단이죠. 핸드폰이잖아요. 여기 저기에 지금 모든 기술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저게 그게 그거잖아요. 같은 조건에서 같은 현상이 계속 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 주파수에서는 계속 그 전화, 저 핸드폰에만 그 전화가 걸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조건에서는 계속 저 핸드폰에 전화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식 도형 사고는 그런 기계가 있나? 같은 조건에서 계속 같은 현상, 같은 조건이 애초에 뭐냐 이렇게 나와요. 무슨 같은 조건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저 사람이 그 핸드폰 번호와 핸드폰을 가지고 있을 동안만이겠지. 이렇게 나와. 그 동안만이겠지. 그러니까 걸리는 동안만 걸렸다고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같은 거 가지고. 그게 아니라 서양인들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핸드폰에 그 번호로는 계속 전화가 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인들은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계속 같이 걸려오는, 이게 온다, 오류 없이 걸려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동양인들은 걸려오는 동안만 그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나와요. 같은 거 가지고 다르게 봐요. 이게 이해되시나요, 혹시? 이게 지금 같은 얘기 다른 관점? 어떤 면에서 일반성하고 보편성의 설명을 좀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다. 그런가? 굉장히 일반화 시켜버리려고 하는 저희가 있는데. 네. 일본화 시켜가지고 딱 규정시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동양은 애초에 그런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애초에 전제에 그거 할 생각이 없어요. 일반화 시키려고 하는 게 없죠. 어떤 면에서 이런 식의 어떤 보편성이 있지 않냐,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주나 아니면 그 외에 이 역학이 규칙을 정했잖아요. 일종의 이것도 과학적인 것처럼 이렇게 수리적으로,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이게 계산해 놓은 건데, 문제는 그러니까 서양인식 관점으로 봐요.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렇게 딱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보는데, 원래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본 전제는 지금 사람이 생각하는 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동양인들이 없어요. 동양인들이,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지금 우리의 사고방식은 달라요. 우리는 서양인들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서양인들이에요. 뭔가 우리가 이제 얼굴 누렇다고 동양인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아니에요. 우리 사고 자체가 이미 서양인이에요. 서양인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라서,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우리는 이런 식 과학적인 사고를 안 했어요. 방금 얘기한 대로 전화기 올 때만 온 거지, 계속 조건이 같아가지고 계속 반복된다. 우리는 반복을 무서워했어요. 이거 복음이라고 그래. 복음이 시작하기선 복음이라고. 복음이 얼마나 무섭다냐면 힘들어서 눈물 흘린다고 신음소리 내면서 혼자 끙끙 앓면서 운다고 하는,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이 복음이 그렇게 흉하게 봐요. 무조건 흉하게 봐요. 근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거기엔 그렇게만 얘기됐는데 사실 거기에 다른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다 흉하다가 남아다. 안 좋다고. 이거면 안 좋고, 이렇게 하면 안 좋고, 이렇게 하면 안 좋고, 이렇게 하면 안 좋고. 근데 그건 하나만 얘기해서 그래요.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복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심술을 낼 정도로 힘든 게 아니라 반복인데, 같은 일이 반복돼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건데, 문제는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같은 게 안 된다고 했잖아요. 같은 조건 절대 안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서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다른 게 있다고요. 차이가 생겨요. 이 차이요.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에도 그 차이가 생겨요. 기문 보거나 뭐 할 때 복음 딱 떨어져가지고 안 좋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복음을 움직이지 말라고 돼 있는데, 복음에 움직여 보면 움직여요. 안 움직인 게 아니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나 지금 내일 저기 가야 되는데 복음 떠버리면 안 가요? 가요. 그럼 되게 복음이 뭐냐면 저번에 갔던 곳인데 또 가게 되는 거. 근데 왜 가냐면 같은 곳을 가는 건 맞는데 거기서 다른 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복음이 같은 게 두 번 오는 게 아니라 달라지는 걸 봐야 돼요. 근데 같은 것을 하니까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힘듦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부분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좋아지는 거라고요, 이게. 굉장히 그 차이 때문에. 근데 그 차이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힘든 거예요. 발전인지 아닌지는 그냥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차이예요. 무조건 거기에 기름을 집어넣으면 다른 문제가 돼버리는 거고, 우선은 차이가 난다고요.
차이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차이점. 같은 곳에서 달라지는 그 부분을 알아내야 되는 게 이 복음인 건데, 이게 또 아까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제가 쥐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쥐띠인데 내년에 이제 쥐띠해잖아요. 그리고 제가 쥐띠해에 블로그 쓰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복음이에요. 쥐띠가 쥐띠를 만날 때 이것도 똑같은 거 보기 때문에 이게 복음인데 다른 걸 하잖아요. 네, 이 복음 와서 그렇게 힘들어요. 맞아,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12년 전에, 12년 전에 GT해에 뭘 하기 전에 상당히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그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일을 끝내고 이제 블로그를, 들어서 내 블로그 한다고 하는 게 그런 식으로 그게 그렇게 힘든 걸 끝내고 이게 한다고. 그러니까 힘든 건 맞는데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 차이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그 압력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압력 형성이 있어요. 이 압력, 그 압력을 만들기 위해서 이 복음이 힘든 것을 이루어진 식으로. 뭐 설명하다가 갑자기 헷갈려 버리네. 아무튼 그래서 동양 철학에 하는 이유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물을 보는데 서양식, 서양 철학, 서양 과학적으로 보는 방법도 있고 동양적으로 보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보는 것, 같은 사물을 보는 방법의 그 연구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 뭐 운이라고 설명하면 또 복잡해 어려운 설명이 있는데 그 설명은 다음에 너무 어려워져요, 설명이.